예, 오종혁 국어수입니다. 자, 오늘은 인문예술 12번째 시간으로요. 음악적 시간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이제 음악적 시간의 발전 과정 그대로고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음악적 시간의 의미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음악과 시간의 밀접한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음악은 시간 속에서 진행된 예술이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음악은 음을 시간 속에서 조직하고 고정하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조직체라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에서 이 음의 연속, 휴지, 일시정지예요. 모두 창작자에 의해, 작곡자가 될 수도 있겠죠. 만들어지고 인위적으로 조직된 거다. 그러니까 창작자에 의해 만들어져서 인위적으로 조작된 거다. 자, 음악적 시간은 리듬과 템포라는 건 속도나 박자를 얘기하는데요. 빨라지기와 느려지기, 또 정지와 연주 등을 통해서 시간의 진행이 조직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다? 음악의 인위적이고 창작자의 의도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작곡이란 음향적 재료를 시간적 조직으로 구성하는 거다. 작곡의 개념이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 음악은 의도적으로 구성된 음의 시간적 조직을 감상자에게 체험하도록 하는 예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음악적 시간은 작곡자의 의도에 따라 조직된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리듬의 개념과 발전 과정입니다. 이제 리듬의 개념이 나오고 발전 과정이 나와요. 첫 번째, 가사의 흐름에 따르는 불규칙 리듬과 모드 리듬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보실까요? 음악에서 리듬은 규칙적 또는 불규칙적으로 시간을 분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들이 모여 만들어낸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 패턴이라는 것은 일정한 유형과 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패턴이 반복되거나 변형되면서 음악적 시간이 어때? 구체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뭐다? 리듬의 개념이 나온 거죠. 리듬의 개념. 그래서 리듬과 템포는 음악 작품이 진행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수단에 해당된다. 아셨죠? 음악적 시간을 나타내는 리듬과 템포가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양 음악사에서 리듬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발전했다. 4, 5세기, 자, 4, 5세기 통시적인 관점이네요. 단성부 음악. 이 단성부라는 건요, 하나의 성부로만 이루어진 음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오 성가의 경우 리듬은 기보되지 않았다. 기보라는 건 이제 악보를 기록했다는 얘기거든요. 기보가 없다는 건 뭡니까? 악보를 기록하지 않은 상태라는 얘기죠. 가사의 흐름에 따르는 리듬만이 불규칙적으로 존재했었던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당시 리듬은 어떻습니까? 규칙성도 없었고 독자성도 없었던 거예요. 굉장히 불규칙하다는 얘기니까 리듬만이 불규칙적으로 존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성음악, 이제 단성에서 이제 다성으로, 다성이라는 건요, 이제 그 두 가지 이상의 성부로 이루어진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발전했던 이 12, 13세기 초반에 비로소 리듬이 기보되기 시작했다. 리듬을 악보에 기록했다. 이 얘기예요. 이 시기에는 성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모드 리듬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성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모드 리듬. 자, 성부라는 거는 뭐 다성 음악을 구성하는 각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또는 고음부, 저음부, 주성부, 부차성부 따위로 막 나뉘어지는 거래요. 그렇죠? 네. 자, 모드 리듬은 짧다 또는 길다라는 상대적 시간, 아주 단순합니다. 짧다, 길다 이것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종류의 엄격한 정형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엄격하고 6종류의 정형으로 형태가 이제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드 리듬은 짧다, 길다라는 이 상대적 시간을 표시하는 것에 있었다는 거죠. 짧다의 상대는 길다, 길다의 상대는 짧다니까. 그래서 모드 리듬은 정형적인 6종류의 리듬만이 존재하는 그러한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모드 리듬은 모두 3분할을 기준으로 했다고 합니다. 3분할. 그렇죠? 3분할. 이는 당시에 종교적 상황, 그렇죠? 중세니까 당시 종교적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당연히.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이 삼위일체 아시죠? 교회에서 우리 보는 이 삼위일체. 이게 이제 상징으로서 완전성을 상징했기 때문에 이제 3분할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제 이 3이라는 숫자는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완전성을 상징하는 숫자가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중세인 이 12, 13세기 초반에 다성 음악이 발전했죠. 그러면서 육종, 이 엄격한 정형으로 이 모드 리듬이 사용됐다. 두 번째, 13세기 이전까지는 어땠어요? 다성 음악에는 엄격한 정형의 박절적 시간 구조가 사용된 게 아니죠. 12, 13세기 초반에 이 다성 음악이 유행했으니까요. 박절적 시간 구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또 음악의 박절적 시간 구조가 사용된 것은 이제 17세기, 그죠? 4문단에 나오는데요. 17세기 이후입니다. 지금은 12, 13세기예요.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영향을 가졌기 때문에요. 이 숫자는 완전성, 그죠? 이 믿음을 전제로 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가시면요. 3문단인데 리듬의 발전 과정 두 번째가 나옵니다. 그래서 맨수라 기보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분화된 리듬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자, 본격적인 리듬이 발전했는데요. 13세기 중엽 이후입니다. 그래서 맨수라 기보법이라는 것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건 뭐냐면은 음표 모양 자체거든요. 이 자체로서 리듬을 알아볼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아셨죠? 자, 13세기에 들어 다성 음악이 이제 정교해진다. 그렇죠? 정교해지면서 모드 리듬의 한계가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대비가 되니까. 그래서 이 모드 리듬은 획일적입니다. 획일적. 정형. 그렇죠? 단순하고 획일적인 엄격한 정형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때문에 가사의 음절수에 맞는 자유로운 리듬을 할 수가 없어요. 자유롭지가 않죠. 엄격하니까. 그래서 프랑코라는 사람이 롱가 두플렉스, 롱가 브레비스, 세미 브레비스라는 기존의 4개의 기본 음표예요. 이 4개를 사용해서 음가를 세분화했다고 합니다. 음가라는 것은 이제 소리값인데요. 음표나 심표가 나타내는 음의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음의 길이. 그래서 이러한 맨수라 기보법으로 인해서 각각의 음은 특정한 음가를 지니게 된 거죠. 앞에 어떻습니까? 앞에서는 특정한 음가가 없었죠. 여기서부터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요. 13세기 들어서 다성 음악이 이제 정교화 됐습니다. 그래서 획일적 정형으로 인해서 가사의 음절수에 맞는 자유로운 리듬을 사용할 수 없었던 이 모드 리듬의 한계가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맨수라 기보법이 이제 등장했고요. 음가가 세분화되고 또 고정되고 세분화되고 고정된 음가를 표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다성 음악이 정교화가 됐죠. 근데 음악의 리듬이 음절적으로 이제 세분화됐다. 좀 나오는 거. 음가가 세분화됐다. 음절적으로 세분화됐다. 다 같은 말이에요. 자, 5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자, 니은은 이제 맨수라 기본법이고 기억은 모드 리듬이에요. 음악에 사용된 각각의 음이 특정한 음가를 지니게 됐다. 그죠? 특정한 음가를 지니게 된 겁니다. 또 맨수라 기본법은 롱가 두플렉스, 세미 브레이비스와 같은 음표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음표. 그리고 음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세분화된 거고 고정된 음가를 표시한 거다. 요걸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하지만 이제 모드 리듬은 짧다 길다라는 상대적 시간을 표시하는데 그쳤죠. 앞에 이 문단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모드 리듬과 맨수라 기보법의 그 대비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하셔야만 여러분 시험에 대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음들의 관계 역시 세 개를 단위로 분할하는 겁니다. 세 개. 그렇죠? 이게 완전하다고 인식된 거죠. 하나의 롱가는 이제 두 번째로 긴 음표입니다. 음표 중에서 세 개의 브레이비스는 이제 세미 브레이비스의 2배 또는 3배라고 할 수 있고요. 롱가의 2분의 1배 또는 3분의 1배의 길이를 브레이비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롱가는 3개의 브레이비스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롱가 하나는 3개의 브레이비스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의 브레이비스는 또 어떻습니까? 3개의 세미 브레이비스를 합한 것과 같다. 뭐 어렵지 않죠. 1대 3, 그렇죠? 1대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러한 길이일 때 완전 분할이다. 그렇죠? 완전 분할이다. 3이라는 완전한 숫자가 나왔잖아요. 결국 한 개의 롱가는 3개의 브레이비스와 한 개의 브레이비스는 3개의 세미 브레이비스와 각각 음가가 같았다. 그렇죠? 네. 단이 중요하죠. 단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롱가 두플렉스는 자, 롱가의 길이의 2배라는 거죠. 3배가 아니라 2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분법의 기준에서 제외됐다. 두플렉스 자체가 이제 2배라는 의미니까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외죠, 예외. 그 이를 완전 분할로 뭐 한다? 간주라는 건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분할은 아니지만 이걸 완전 분할로 간주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한편 또 한 번 이제 보셔야 될 텐데 3분할과 함께 2분할도 사용됐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를 불완전 분할이라고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롱가 두플렉스는 3분법에서 제외됐지만 완전 분할로 간주된 거고, 불완전 분할은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아셨죠? 네. 롱가의 뒤에 하나의 브레이비스가 뒤따를 때는 롱가가 브레이비스 두 개의 음가를 갖겠다. 그러니까 이제 불완전이죠. 왜? 3분할이 아니라 2분할이니까. 그렇죠? 네, 두 개니까. 또 롱가 사이에 두 개의 브레이비스가 올 때는 첫 번째 브레이비스 음가는 변하지 않지만 두 번째 브레이비스의 음가는 첫 번째 브레이비스 음가의 두 배가 됐다. 그러니까 롱가가 있는데요. 이렇게 롱가가 있죠. 롱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브레이비스가 있고 두 번째 브레이비스가 있잖아요. 요거는 음가가 변하지 않는데 이 음가는 이거의 두 배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이때 롱가의 음가는 이번에 이때 이제 롱가의 음가죠. 롱가의 음가는 이 두 개의 브레이비스의 음가를 합한 것과 같은 길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요 부분에서 이게 롱가지 않습니까? 이게 브레이비스고, 그럼 이 롱가의 음가는 이 두 개의 브레이비스의 합과 같다. 이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어렵지 않죠? 네. 또 브레이비스 사이에 두 개의 세미 브레이비스가 나타나면 첫 번째 세미 브레이비스의 음가는 브레이비스 음가의 3분의 1이다. 그렇죠. 첫 번째 거는 3분의 1이고 두 번째 세미 브레이비스 음가는 브레이비스 음가의 3분의 2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브레이비스 사이죠. 세미 브레이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3분의 1, 여기는 3분의 2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브레이비스의 음가는 이 두 개의 세미 브레이비스 음가의 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셨죠? 네,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원리를 아셔야 학교 시험이라든가 이런 변형 문제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출제를 할 거예요. 응용을 해서. 수능특강에서는 이제 여기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만 이제 학교 시험은 여기서 출제를 복합적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맨수라 기법법은 1600년까지, 그렇죠? 17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됐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자, 기억은 니은에 비해 음악 작품을 구성하는 리듬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 아니죠. 모두 리듬은 다양하지 않습니다. 모두 리듬은 정형적인 6종류의 리듬만이 존재할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게 아니에요. 모두 리듬의 한계로 인해 맨수라 기법법이, 그러니까 기억의 한계로 인해서 니은이 발달한 겁니다. 그래서 리듬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자, 기억은 니은과 달리 각 음이 연주되는 시간의 상대적 길이를 구분한다? 아니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맨수라 기법법이 발달하면서 롱가 두플렉스, 롱가 세미 브레이비스라는 기본 음표를 사용해서 고정된 음가를 표현했기도 했고 상대적 길이의 차가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공부한 게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달리라는 표현이 잘못되고 기억과 니은 모두 상대적 길이를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길이는 분명히 이제 모두 리듬에서는 봤지만 우선 상대적이란 말이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따진 이런 것들이 상대적인 길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나왔지만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고난도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니은도 각 음이 연주되는 시간의 상대적 길이를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 모두 음의 길이와 높낮이를 세 가지로 분할하는 방식이다. 이건 아니죠. 3분할이 사용된 것은 음의 높낮이가 아닙니다. 지금 음의 높낮이를 한 게 아니에요. 뭘 한 거예요? 음의 길이입니다. 길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높낮이가 아니라 길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용어를 정확히 떠올리면서 보셔야 돼요. 막연하게 어떤 3분할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높낮이가 아니라 음의 길이가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음의 길이라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3페이지 가시면요. 네 번째 문단입니다. 네 번째 문단에 가시면 리듬의 발전 과정 세 번째로서 박절적 시간과 시간 구조와 강세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17세기에 들어서 현재 음악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박절이라는 건 일정한 박자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구조, 이 박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정해진 이 박자에 의해 일정한 시간의 단위가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구조가 나타나는 것을 이제 박절적 시간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났다는 것은 생겨났다는 겁니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발생하거나 생겨나는 것을 나타났다고 합니다. 16세기 말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이 마디 줄은 일정한 시간의 주기적인 반복을 구분하는 기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는 곧 박자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박자의 특성이에요. 하나의 박자 안에 고유한 강세가 있습니다. 가령 4분의 2, 3분의 3, 4분의 4 박자는 각각 강약, 강약약, 강약중, 강약의 강세를 갖게 된다는 거죠.
박자의 특성입니다. 이로 인해서 동일한 박자를 사용하는 한 작품 전체가 하나의 시간적 척도 통일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성부가 마디줄에 따라 통일적으로 배치되면서 어때요? 강약의 규칙적인 주기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17세기 들어서 이제 음악의 박절적 시간 구조가 바로 일정한 박자인데요. 이게 나타나면서 하나의 음악 작품 전체가 어떻습니까? 하나의 시간적 속도로 통일성을 갖게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또 자유로운 리듬일지라도 이 규칙적인 박자 안에서 표현돼야 되고, 또 음악적 이 시간은 역동적이고 긴장, 움직임 등과 같은 주관적 정서죠. 이게 주관적 정서를 표현할 수도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예, 주관적 정서도 표현할 수 있었다. 박자를 사용해서.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특히 18세기에는 4분의 3, 4분의 4 등의 박자가 나타내는 강약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베이스나 중간 성부의 8분 음표, 16분 음표와 같은 짧은 음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화됐대요. 그래서 20세기 이전까지 이러한 구성이 보편적으로 사용됐다. 이런 특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기억과 달리 하나의 음악 작품을 하나의 시간적 속도로 통일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17세기에 들어서 음악의 박절적 시간 구조, 즉 일정해진 박자에 의해 일정한 시간의 단위가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진행된 시간 구조가 이제 박절적 시간 구조거든요. 이게 나타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음악 작품 전체가 동일한 박자의 사용을 통해서 하나의 시간적 속도로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의 음악 작품 전체가 동일한 박자의 사용을 통해 하나의 시간적 속도로 통일된 것은 17세기에 들어서 그런 겁니다. 기억과 니은을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문단으로 가시는데요. 템포의 의미와 발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악상 기호와 메트로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음악에서 이제 음악적 시간을 구체화하고 운동감을 드러내는 템포는 알레그로, 모데라토 등의 악상 기호를 통해 각 작품마다 개성 있는 특성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요소로 기능했다. 기능이에요. 리듬과 템포는 음악 작품이 진행된 시간을 나타내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템포의 개념과 역할을 지금 제시한 거고요. 모데라토라는 악상 기호를 활용해서 템포를 지시함으로써 악곡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자, 악상 기호가 템포를 상대적으로 규정하는 기능을 했다면 상대적이에요. 메트로놈은 음악의 빠르기 표기를 숫자로 계량화한 겁니다. 숫자로 양을 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악의 템포를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는 거죠. 음악의 빠르기를. 그렇죠? 그래서 메트로놈의 특성이 나온 거고요. 19세기 초반 멜첼에 의해 발전된 이 메트로놈은 mm이라고 표기된 메트로놈 숫자를 통해 기준인 박의 음표, 즉 일반적으로 4분 음표가 1분에 몇 번 나오는지를 이제 재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음악의 템포를 표시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렇게 표기가 됐다면 1분에 4분 음표가 150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건 90개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템포로 연주하라는 것을 지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음악의 템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4분 음표가 1분에 몇 번 나오는지를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지금 나타낸 것이 바로 메트로놈 숫자 표기예요. 자, 템포가 빠른 음악일수록 이게 이제 숫자가 커지고, 템포가 느린 음악일수록 숫자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메트로놈은 처음에 50, 160까지 이제 눈금 매겨진 게 사용됐지만, 이제 현재는 발전해서 어떻습니까? 40에서 208까지 이제 세분화됐다는 거예요. 현재는 세분화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음악의 템포를 정확하게 측정함으로써 음악 연주의 특정한 템포를 규정할 수 있었고, 또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특정 템포를. 아셨죠? 네. 그래서 메트로놈의 역할을 지금 제시한 거고요. 현재 사용하는 이 메트로놈은 초기의 메트로놈에 비해서 더 빠른 템포까지 드러낼 수 있었다는 얘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째 단락을 이제 하겠습니다. 6번째 단락은 음악적 시간이 발전해온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음악적 시간이 리듬과 템포에 대해서 얘기했죠. 점차 음악을 구성하는 각 음의 객관적이고 물리적 시간을 정교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정교한 방향이죠. 이러한 물리적 시간 개념은 결국 음악을 감상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주관적 시간 개념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심적 정서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요약 정리를 하면요. 음악적 시간을 나타내는 주요한 방법이 보다 리듬과 템포입니다. 이 발전 과정을 설명한 거고요. 처음에 이 리듬은 규칙적 또는 불규칙적으로 시간을 분절하는 음들이 모여서 만드는 패턴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리듬이. 처음에는 이제 가사의 흐름에 의존적인 형태로 존재했었는데, 이후 다사
다성 음악이 이제 발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6개의 정형적 리듬을 갖는 모드 리듬이 사용됐고 19세기 중엽이후에는 맨수라 기법법이 발달하면서 각각의 음표가 특정한 음가를 지니게 돼서 세분화되고 고정화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7세기에 들어서 일정한 박자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박절적 시간 구조가 나타나면서 하나의 음악 작품이 동일한 시간적 단위로 통일될 수 있었고 강세도 표현하면서 음악을 통한 주관적 정서 전달이 가능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강세를 표현하게 되면서 주관적 정서의 전달이 가능해졌고 또 템포는 음악적 시간을 구체화하고 운동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상 기호를 통해서 개성을 드러내는 요소로 기능했고 1800년대 초반 메트로놈이 발명되면서 어떻습니까? 템포에 대한 정확한 측정 그리고 표시가 가능해졌고 현재까지도 특정한 템포의 규정과 유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설상 특징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음악적 시간이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여줬고요. 리듬과 템포 중심으로 통시적으로 이제 분석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 3, 4 문단에서는 리듬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요. 5문단에서는 템포에 대한 설명이 주로 나온 겁니다. 또 음악의 리듬이 템포로 전환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제시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또 음악적 시간에 대한 다양한 견해 이것도 없습니다. 또 음악에서 리듬과 템포가 상호작용한다. 이것도 없네요. 또 음악적 시간을 체험하는 방법, 장단점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 음악 다소 좀 어려웠고 까다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신 시험범위에 들어간다면 선생님들이 출제하기 좋은 그런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험범위 들어가면 무조건 나온다라고 봅니다. 저는요. 자, 오늘 도움 받으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